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박동원 교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ILD,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굉장히 생소한 질환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몇 가지 질문 여쭤볼게요. 간질성 폐질환,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면은 생소한 질환입니다. 먼저 간질성 폐질환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간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간질은 우리가 경기하는 그 간질이 아니고요. 폐에 구성하는 폐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폐포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이마셔서 우리 몸에 다시 넣어주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산소를 받아서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몸으로 집어넣어주는 폐포가 이제 중요한 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공간, 그리고 폐포끼리의 공간, 이 부분을 간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간질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섬유화도 되고 그래서 폐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간질성 폐질환이 생기는 거죠? 간질성 폐질환은 사실 되게 많은 질환을 포함하고 있어요. 문헌상으로는 약 200여 가지가 간질성 폐질환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을 분류할 때 원인을 알 수 있는 폐질환,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은 우리가 특발성 폐질환이라고 하고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진폐증 같은 직업이나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간질성 폐질환이 생기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진폐증 중에 성면폐증 혹은 석탄 광부증, 이렇게 석탄이나 성면,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이 폐로 들어와서 간질의 염증을 만들면 이렇게 간질성 폐질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간질성 폐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암제 같은 그런 좀 독한 약물, 혹은 항생제, 혹은 항부정맥제 같은 여러 가지 약물들 중에 이렇게 부작용으로 간질에 염증이 생기는 간질성 폐질환이 유발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치료로 하는 방사선 치료 있잖아요. 우리가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암 질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방사선을 쬐거든요. 그때 폐에 노출되게 됐을 때 방사선 폐렴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간질성 폐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동반된 간질성 폐질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원인들이 이 간질성 폐질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치료해야 됩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받다가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렴에 걸렸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류마티스 질환,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폐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증 때문에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약물,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강력한 면역 억제제가 그게 이제 부작용을 생겨서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한 것인지를 사실 감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 약을 쓰고 난 다음에 생겼는지 그것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 시기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따져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이 약 때문에 간질성 폐질환이 생겼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흔히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데 간질성 폐질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틀린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인과관계나 아니면 다른 전후 사정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른 기침이나 기침할 때 가슴 통증 느끼시는 분들, 또 호흡곤란 생긴 지 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간질성 폐질환 의심할 수 있을까요? 간질성 폐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되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질환 자체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의 주 증상이라고 하면 기침인데 약간 마른 기침,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이제 오래되는 경우도 하나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하게 마른 기침이 아니면 호흡곤란이 한두 달 지속됐다고 해서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을 바로 의심할 수는 없고요. 그런 증상을 만드는 다양한 폐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별해서 다 아니게 된 경우에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을 한 번쯤 꼭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폐렴하고 네. 간질성 폐질환이 정확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 흔히 얘기해서 간질성 폐렴, 이래서 흔히들 우리가 폐렴하고 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 자체가 폐렴이라고 하면 이게 폐염증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만드는 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질환들은 우리가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같은 그 병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균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간질성 폐질환은 수많은 원인들, 뭐 흡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 환경적 노출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간질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본 그 발생 기전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치료 자체도 면역을 억제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우선하기 때문에 두 병은 근본적으로 다른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간질성 폐질환은 사실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영상적으로 우리가 흉부 X선이라든지 흉부 C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을 환자를 만나게 되면, 의심되는 환자를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병력 청취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나이나 성별, 그것에 따라서 감별해야 될 병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흡연을 했는지 혹은 어떤 약물에 노출이 됐는지, 어떤 직업 환경적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간질성 폐질환이 정말 맞을지,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도 원인이 있는 것일지 없는 것일지를 다 따져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또 영상 검사는 흉부 CT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CT를 찍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병변이 심한지, 그리고 어떤 간질성 폐질환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어떤 것을 의심할 수 있을지를 이제 우리가 감별한 포인트가 되고요. 현재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폐를 일부 조직을 얻어가지고 이제 진단하기도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 질환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건지 예후가 어떤지 네.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이 이제 예후가 나쁘다,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어떤 특정 질환,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200여 가지의 질환을 다 이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질환에서는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흡연을 해서 생기는 간질성 폐질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금연하는 것으로 그 폐질환 자체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치가 안 된다, 아니면 예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고요. 그렇지만 그 간질성 폐질환의 특정 집단, 즉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이제 치료가 잘 어려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게 돼도 이제 이런 치료약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조절해주고 원인을 피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다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고 좋은 경과를 보이는 간질성 폐질환도 많기 때문에 섣부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간질성 폐질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간질성 폐질환 치료는 우리가 지켜봐서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흡연을 관련된 간질성 폐질환은 금연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일부 이렇게 항염증제를 통해서 이 간질의 염증들을 해결해주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제를 통해서 이런 간질성 폐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 항염증제의 특정한 약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 통해서
폐 섬유화를 좀 덜 생기게 하고 그 경과를 늦추게 하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치료약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이나 건강 관리 팁을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간질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제각각의 다른 원인들을 가지고 있고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폐활량을 꾸준히 측정해서 폐활량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외래 방문을 통해서 영상 검사, 폐활량 검사를 통해서 계속 폐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을 하는 것, 그리고 원인 물질이 있다면 그런 생활 수칙을 통해서 아니면 보호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